할머니,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니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안에서 기다릴 수는 없나요? 평생 폐지 주우며 모은 3억 원으로 세상에 감동을 전한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드라디오의 재밌고 흥미로운 최신 시니어 사연을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희뿌연 안개 사이로 리어카 바퀴 소리가 삐걱거렸습니다. 김말수는 허리를 굽혀 골목 구석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장갑을 낄 여유는 없었습니다. 얇은 면장갑은 작업하기에 불편했고 두꺼운 장갑을 살 돈은 아까웠습니다. 76의 나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말수는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실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에서 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리어카는 이미 반쯤 차 있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며 주운 종이와 박스, 캔과 병들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돈이 모이지 않았고 돈이 모이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장학기금이었습니다. 큰 손녀 다은이는 고등학생, 작은 손자 현우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이 기특했고 또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더 젊었다면,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벗어나자 큰 길이 나왔습니다. 새벽 버스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버스 안에는 피곤한 얼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지요.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꿈을 위해, 누군가는 그저 살기 위해. 그녀가 리어카를 멈춘 곳은 작은 고물상 앞이었습니다.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리어카에서 종이박스를 내려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모았습니다. 한 2만 원쯤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며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말수는 고물상 앞 계단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예전엔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내외가 사고로 죽고 손주들을 혼자 키우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정말 숨도 쉬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손녀 다은이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다은아, 벌써 학교 가니? 네, 아침 자습 있어요. 할머니는 벌써 일 끝나셨어요? 응.
거의 다 끝났다. 다은은 할머니 옆에 앉으며 가방에서 작은 핫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쓰세요. 손 시리시죠? 괜찮아. 너 쓰렴. 저는 또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 체크하면 포인트 주거든요. 그걸로 샀어요. 말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를 챙길 줄도 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다은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하니? 네, 은행 업무도 다 폰으로 해요. 할머니도 하시면 편한데.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종이 통장 봐야 마음이 놓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진짜 같거든. 그래도 요즘은 다들 모바일 뱅킹 쓰는데요. 그건 너희 세상이고 이건 내 방식이란다. 다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고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에 핫팩을 쥐어주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요. 점심 꼭 드세요. 그래, 잘 다녀와라. 다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물상 셔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박 사장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이네요. 네. 오늘 것 좀 많이 모았어요. 박 사장은 무게를 달고 돈을 건넸습니다. 23,000원이었습니다. 말수는 돈을 받아 외투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표지가 달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통장에는 그녀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 국밥 장사로 번 돈, 그리고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까지. 말수는 그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아꼈고 또 아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은행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깨끗한 내부가 보였습니다. 밝은 조명, 정돈된 책상, 단정한 옷을 입은 직원들. 말수는 잠시 멈춰 서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꼭 들러야겠습니다. 통장 정리도 할 겸 얼마가 모였는지 확인도 할 겸. 그녀는 외투깃을 여미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리어카는 이미 집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몸을 좀 씻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은행은 깨끗한 곳이니까요. 사람들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면 최대한 정갈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아무리 단정하게 입어도 세상의 눈은 차갑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마음을 얼릴 것이라는 사실을. 점심때가 지난 은행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말수는 집에서 몸을 씻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세계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하얀 타일 바닥, 밝은 조명, 정갈한 책상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에 씻었지만 손톱 사이에는 여전히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생긴 상처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통장 정리만 하고 나오면 돼. 말수는 용기를 내어 은행 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성이 코를 킁킁거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냄새 안 나세요? 진짜네. 무슨 냄새지? 말수는 귀가 얇아서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53번, 지금은 48번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대기석 구석에 앉았습니다. 최대한 사람들과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옆에 앉았던 젊은 남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49번 고객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 번호씩 가까워질 때마다 말순의 가슴은 조금씩 쫄아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자리를 아예 멀리 옮겼습니다. 창구 직원 한 명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 때문에 그런가 봐요. 에어컨 틀어야 하나? 말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존재였나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며 일했던 시간. 손주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53번 고객님,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마스크를 고쳤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말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안쪽에 있던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지점장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좀 불편해하십니다. 저는 그냥 통장만. 밖에서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업무는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안 되나요? 박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기석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롤레 사진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말에 말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지점장에게 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장 정리 다 되면 부를 테니 잠시만 나가 계셔 주세요.
말수는 돌아섰습니다. 은행 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등 뒤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런 분도 은행을 오시네. 좀 그렇긴 하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조차 사치 같았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멀어지며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눈에는 여전히 더러운 사람이었나 봅니다. 손을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로 폐지 냄새, 땀 냄새, 가난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냄새 나나?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통장 안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1,000원, 2,000원, 5,000원. 적은 금액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은 제법 큰 숫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안에 담긴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새벽, 아픈 허리, 거친 손, 외로운 밤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냄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다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은행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다. 통장 정리 잘 되셨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응.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 다은은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으며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은행 안의 차가운 공기, 사람들의 시선, 지점장의 단호한 목소리, 모든 것이 자신을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미래,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통장을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은행의 차가운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은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말수는 은행에 가지 못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베개 밑에 있었고 돈은 계속 모였지만 정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물상에서 받은 돈은 외투 안주머니 깊숙이 쌓여갔습니다. 지폐들이 구겨지고 낡아갔지만 은행에 갈 용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다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자꾸 한숨 쉬시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말수는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잠도 잘 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리어카를 끌 때도
자꾸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안의 차가운 공기, 사람들의 눈빛, 지점장의 단호한 말투.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며칠 후 말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서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낡은 전등 아래에서 숫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잔액이 보였습니다. 3억 2천만 원. 말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숫자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 국밥 장사로 번 돈, 그리고 10년 넘게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 모든 것이 이 통장 안에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은이와 현우의 대학 등록금, 그리고 남는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처럼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편지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손주 김다은, 김연우에게.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한 탓에 글씨 쓰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이 돈으로 너희 대학까지 가거라. 남은 돈은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면 좋겠구나.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말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종이박스를 주우면서도 머릿속에는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은행은 못 가더라도 구청 사회복지과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부 절차를 물어보면 됐습니다. 해가 뜨고 고물상에 폐지를 팔았습니다. 오늘은 15,000원을 받았습니다. 말수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무엇이 얼마 안 남았는지는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끝이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주 숨이 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미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다은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응. 일이 빨리 끝나서. 할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다은은 가방을 매며 할머니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번 주말에 보건소 가요. 무료 건강검진 한대요. 됐어. 할머니는 건강해. 그래도 한번 받아보세요. 저 걱정돼요. 말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다은이 학교에 간 뒤
말수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남편이 처음 만들어줬을 때는 새 것이었는데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말수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외로울 때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애들 위해서. 이게 맞는 거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방 안에 정적만 흘렀습니다. 말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불안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함께 가게를 차리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과로로 쓰러졌고 아들 내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어린 손주들과 이 낡은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말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손주들 잘 크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오후가 되자 말수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구청에 가기로 했습니다. 기부 방법을 알아보고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아무리 깨끗하게 입어도 세월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구청 사람들은 은행 사람들과 다를 거야. 말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자꾸 찼지만 참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차들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기억되지 않아도 자신이 남긴 것은 남을 테니까요.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기부를 하고 싶어서요. 기부요? 어떤 기부 말씀이신가요? 장학금이요. 어려운 학생들 위한. 직원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순의 외모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3억 원이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잘못 말했나 싶어 다시 말했습니다. 3억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은 황급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곧 누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명찰에는 사회복지과장 이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이민호는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말수는 그를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장학금 기부를 원하신다고요? 네. 손주들 대학 등록금 빼고 남은 돈을요. 어려운 학생들 도우면 좋겠어서요. 이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말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냄새 난다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민호는 서류를 꺼내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요.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부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서류가 준비되면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한 건 저희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구청을 나올 때 말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정리됐어. 하지만 말수는 몰랐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은행에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거액 기부자의 통장 확인 절차였습니다. 며칠 후 박진우 지점장은 구청에서 온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김말순 3억 2천만 원 기부 예정자, 통장 사본 요청. 박진우는 고객 명부를 뒤졌습니다. 김말순, 오래된 고객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출력하며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작은 금액들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1,000원, 2,000원, 5,000원, 때로는 10만 원, 20만 원씩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출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모으기만 했습니다. 박진우는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은행에 왔던 할머니, 냄새 난다며 밖으로 내보냈던 그 사람. 설마 그는 황급히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든 김말순. 그녀는 창구 앞에서 통장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돌아섰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사람이 3억을 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점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아니, 괜찮아.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그날 오후 구청 직원이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박 지점장님,
김말순 어르신 건으로 왔습니다. 네. 공문 받았습니다. 그분 정말 대단하시죠? 평생 폐지 주우며 모은 돈을 기부하신대요.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오셨는데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통장 보고 깜짝 놀랐죠.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시다니. 그러셨군요. 혹시 어르신 보시면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구청 직원이 돌아간 뒤 박진우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3억 장학금 기부 예정.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SNS에도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우리 사회의 진짜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며칠 전에 은행에서 쫓겨났다던데요. 댓글 아래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날 은행에 있었어요. 지점장이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냄새 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 은행 어디예요? 완전 최악이네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다니. 박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 지점장, 지금 무슨 일입니까? SNS 난리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사과문 준비하세요. 빨리요. 전화를 끊고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 앞에는 취재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사실입니까? 기부자를 쫓아냈다는 게. 할 말씀 있으신가요?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떤 잘못이죠? 사람을 돈으로만 본 겁니다. 아니, 돈도 아니고 겉모습만 본 거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이지만 그 돈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3억 기부. 그러나 은행에서는 말수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자신의 얘기가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저기 할머니 얘기예요. 다은이 소리쳤습니다. 뭐?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손주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려질 줄 몰랐습니다. 다은아, 할머니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다은이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말수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TV 속에서는 은행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말수는 화면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까지 알려질 줄이야. 다음 날 박진우가
말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르신, 저 은행 지점장 박진우입니다. 말순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날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은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 눈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밖에서. 추운데 들어오세요.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정갈했습니다. 말순은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아닙니다. 그냥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박진우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말순은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어르신, 당신도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손님들 불편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펐을 뿐입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 냄새보다 돈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아니, 돈도 아니었어요. 그냥 겉모습만 봤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가보세요.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 많은 돈을 왜 쓰지 않으셨어요?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주들한테 주려고요. 그리고 나처럼 어려운 아이들 도우려고.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박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말순은 그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 됐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세요. 박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말순은 창가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은행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진우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루지만 돈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맙시다. 입구에는 나무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냄새보다 마음의 향기를 먼저 보세요. 박진우가 직접 새긴 문구였습니다. 손님들이 팻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구청에서 기부 절차를 마쳤습니다. 3억 원 중 5천만 원은 손주들 명의로, 나머지
2억 7천만 원은 지역 장학회로 전달됐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장학회 관계자가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말수는 감사패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말수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은과 현우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다은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 너희가 있어서 할머니가 산 거지.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행복했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남 도울 거예요. 말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받은 만큼 베풀고 살아라.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은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할 일 다 했어. 며칠 후 말수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은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요. 할머니, 됐어. 안 돼요. 가야 해요. 다은은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말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과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수는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연두색 잎이 돋아났습니다. 봄이구나. 일주일 후 말순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은과 현우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말수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 너희 잘 크는 거 봐서 할머니는 행복했어. 할머니, 우리 아직 할 얘기 많아요. 다음에 하자.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봄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많았습니다. 구청 직원들, 장학회 관계자들, 그리고 박진우도 왔습니다. 박진우는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어르신, 편히 쉬세요.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 일장을 치르고 말수는 남편 곁에 묻혔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말순 어르신, 감사합니다. 지역 장학회. 한 달 후, 은행 입구의 나무 팻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냄새보다 마음의 향기를 먼저 보세요.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추가됐습니다. 꾸 김말순 어르신을 기억하며. 박진우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팻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보자. 돈이 아니라 사람을.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하세요. 노인이 오면 자리를 안내했고 아이가 오면 사탕을 건넸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차가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장학회에서는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 5명이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김말순 어르신이 평생 모으신 돈입니다. 어르신의 마음을 기억하며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은과 현우는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돈으로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다은이 말했습니다. 나도 남 도우며 살고 싶어.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말순의 무덤 앞에는 늘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놓는지 몰랐지만 꽃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진우가 무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들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말씀 기억하며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이 대답하시는 것 같네. 그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말순은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의 향기는 남았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에서, 장학생들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서, 손주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말순의 향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마음이 향기로운 사람으로.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은 있었습니다. 말순이 남긴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잊혔지만 향기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향기. 그것이 진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을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봄비 내리는 날, 누군가 말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학생이었습니다. 장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1등 했어요. 감사합니다. 여학생은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말순의 향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그녀는 죽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따뜻함 속에서.